3월이 되고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바야흐로 결혼 시즌이 되었죠. 저도 이제 주말마다 이제 계속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아무래도 결혼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파혼과 관련된 사례가 또 많이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파혼, 이제 법률상 용어로는 약혼 해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제800 조부터 806 조까지 이제 약혼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중에 한 두 개 조문을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민법 제804 조에서는 약혼 해제의 사유에 대해서 이제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약혼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이러한 사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약혼 해제를 하는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806 조에서는 이 약혼 해제에 과실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재산적인 손해 이외에도 이제 정신적인 손해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상대방에게 결혼을 강제 이행을 청구를 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인제 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인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협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인제 파혼 사건에 있어서 인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이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제 나에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중에 환급받지 못하는 재산적인 손해라든지 정신적인 손해, 즉 위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목록을 작성을 하면서 금액을 제시를 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협의를 하면서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인제 만일 우리가 인제 지금 현재 임신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상대방이 이렇게 파혼을 한 경우라든지, 인제 위자료가 좀 높게 인정될 만한 요소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인제 재산적인 손해가 많이 발생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인제 상대방이 전혀 "나는 잘못이 없다. 그냥 너 때문에 파혼이 됐다." 이런 식으로 전혀 인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제 소송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인제 소송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로 하는 경우에는 인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좀 유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약혼이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에 인제 약혼식을 별도로 하고 있진 않죠. 인제 판시되는 사항으로는 인제 약혼 같은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장차 인제 혼인을 하기로 한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를 좀 보완해서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예를 들어 상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결혼 준비와 관련된 스튜디오, 헤어,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추가적으로 인제 청첩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포가 되었는지 등, 이런 부분 약혼이 성립되었는지와 관련된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제 과연 파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여부입니다. 자, 결혼을 인제 결심하게 된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특히나 인제 교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제 당사자의 학력, 경력, 직업, 재산 상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무가 있다라고 할 텐데, 만에 하나 내가 이런 부분을 속이고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제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갑자기 인제 상대방이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약혼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혼 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여질 요소가 매우 높겠죠. 따라서 과연 인제 파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한 이후에 과연 인제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을 일방적으로 당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겠습니다.